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포get입니다. 자, 오늘은요, 당신은 금융지능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살짝 얘기를 드리고, 지금 벌써 계약 파기만 두 번째 했습니다. 자,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3기 신도시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요, 살 수 있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 비중이 대략 한 인구가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20%가 미국 경제 전체 시장을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자, 그럼 그런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금융지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CBDC라든가 경제적인 지식과 지능을 배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수학능력 평가라는 시험의 그 고리 안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계속적인 학문을 갈고 닦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죠. 뭐 취업을 한다던가 뭐 진학을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저는 29살 하반기까지 저금과 적금밖에 몰랐고 저축만 하면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경제 유튜브를 봤고 그 안에서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구독자가 한 300명?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6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9까지 모았던 돈 4천만 원을 경매에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경매 실패를 맛을 봤죠. 용인 기흥에 있는 금화마을이라는 주공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패의 맛을 느끼고 나서 다음 경매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이악 물고 참여를 했어요. 물건을 낙찰 받았죠. 경매가로는 86% 정도? 예, 80한 6%에서 5% 정도로 낙찰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 바보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베이스는 항상 공부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나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따라하는 습관도 갖길 바랍니다. 자, 계약 파기만 두 번째인데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지금 견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끌어주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재건축 중저가 견인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후화된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에서 한 6억 정도로 분양이 되지만 경기도 인천 기준으로 분양이 끝나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10억대로 바로 껑충 올라가게 되죠. 플러스 P가 붙습니다. 그럼 이 신축 아파트에 형성된 가격을 구축 아파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키 맞추기로 갈 것이다. 3억 이하 매물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수도권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3억이 없어지는 이유는 6억짜리 아파트를 쫓아가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6억짜리는 9억짜리 쫓아가고 9억은 15억 이상 쫓아가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외곽지역, 노도강, 그 다음에 구로, 개봉, 그 다음에 오류동 그쪽
양옆에 사이드, 그 다음에 하남과 붙어 있는 지역, 김포와 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뭐 남양주와 붙어 있는 지역, 그런 외곽 지역들까지도 재건축 단지가 한강 주변으로 해서 강북에 이제 옥수와 용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주변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상승세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상승이라고 시작해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매물 부족으로 전세값이 상승한다. 거래량이 없어도 호가가 올라가요. 그냥 호가가 실질적인 매물이지 실거래가는 의미가 없어요. 실거래가는 이미 거래가 성사된 거를 내역을 얘기를 하고 과거고요. 호가는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향률인데 뭐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다. 7월 첫째 주 서울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 있다. 16개 구라는 거는요. 대략 강북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노원, 강북, 구로 등 외곽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강세가 이었다.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임대가 아니에요. 사기업을 시켜가지고 재건축으로 올려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도 있었고요. 토지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토지 거래 제한이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 수요가 유입이 된다.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호재, 역세권, 학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경기 평촌 신도시, 학군 좋은 곳이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과천, 인덕원, 호계동, 금계, 평촌, 안양 요 지역 라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성남 구도심. 분당이 최고 상승, 그 다음에 판교, 분당이 이 성남을 이끌어주고 있죠, 지금.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11%를 기록을 했고,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13%, 그 다음에 0.10%씩 올랐다. 자,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 재건축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강남은 여지 없습니다. 서초구 당연히 올라가겠죠. 강남 안에 있으니까. 구로, 강북, 동대문, 도봉구, 동작구 정말 안 오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안 오르는 데가 없는데도 왜 안 사시는 거죠?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아파트 가격? 고점에서 물리기 싫으니까? 지금부터 상승이면요. 한 번 더 사이클이 나온다니까요. 한 번 더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진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GTX A 노선부터 해가지고 D 노선, A 노선은 확정이 됐지만 지금 아직 B, C, D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탄 도시철도 하나 생기죠. 서해선 안중까지 부천 송내선 있죠. 신안산선 있죠. GTX 있죠. 계속적으로 교통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호재가 나온다는 뜻은 사람들이 몰린다. 수도권의 집중 인구 포화 현상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의 인구가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1000만 명이 깨졌고 지금 대략 한 98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인구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5억, 20억이 있어야지 이제 강남에 살 수 있으니까 80%를 받아도 16억을 받았으면은 4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전세를 강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쪽 주변 지역으로 좀 좋은 데를 잡아야겠죠. 왜?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보통 가려고 하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고 교통이 좋은 쪽으로 가죠. 서울에서 자가용 끌기가 힘드니까 교통망이 좋은 쪽으로 역세권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신도시는 평촌, 위례, 일산, 김포, 한강 등이 올랐고요. 자, 분당은 마이너스 0.06%, 5월에서 7월까지 4천여 가구가 입주하면서 6주 연속 하락세 이어갔다. 5월에서 7월까지 4천 가구가 입주하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마이너스 0.06%.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급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급이 있어야지만 부동산이 안정을 되찾고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5월, 7월 4천여 가구 입주가 끝나면요. 다시 또 상승이 시작할 거다. 왜? 성남은 누가 이끈다? 판교와 분당이 이끌어가고 있다. 세금 임대차법의 쉼표, 사라진 부동산 시장 거래량 폭증했다. 거래는 계속 있다니까요. 15억 초과 아파트도 있고 심지어 15억 초과는 대출도 안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6월에서 8월 부동산 비수기였지만 왜 비수기였냐면은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구분이 실종했다. 올해 백신 방역, 금리, 사전청약, 대선 등 변수가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 저금리 시대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가중시킨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럴 일 없다. 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았고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감내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함부로 금리 인상을 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브라질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그 주변국들은 금리를 서서히 인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줄 수 있겠으나 자산에 타격이 간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불안감으로 매수 심리와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었다. 그래서 조정기의 역할을 하였지만 다시 6월 달에 1.69%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달구고 있다. 6월 달에 제가 약속의 6월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7월 달에 DSR 규제 푼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완화 준다고 했었어요. 그럼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은 다시 시장은 한 번 더 상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5월 86.1을 기록한 이후 6월 21일 조사에서 98.2로 매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많이 해봤자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주변 인프라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를 100으로 놓고 시장의 상황을 수치한 것이다. 지수가 꾸준히 오르는 것은 주택 매수 욕구가 기존 계절성과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매매가는 다시 한 번 더 오를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살 수 있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on't forget.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